뉘앙스로 말씀하셨죠. 아니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어. 아까 그 필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그 적절한 교정과 그 어떤 그다음에 교정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그 품질 관리도 됐고 그다음에 어떤 적정 방법을 취했으면 뭐 크게 문제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게 뭐 오르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은 그러니까 없어요. 크게 문제가 근데 없다고 이제 하시는 그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저로 보증해달라고 그러면 아니, 보증하시는 그럼 제가 거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뭐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벌써 저로 보증해라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냐고요, 그거 자, 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이번 측정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이 됐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한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거나 아니면 없다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될것 같아요. 측면에서 우려하는 수치에 대한 우려입니까는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신뢰할 만하느냐 못하느냐를 좀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려할 점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지금 좀 보증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자꾸 아니, 소위 보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뭐랄까 하면 측정을 해보고 높은 지역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 높은 지역이 입장이 확인되는 거지. 그게 뭐 수치가 맞다 그리고 뭐 저한테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저기요, 지금 계속 보면은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지금 보증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단체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적절한 높이와 또 적절한 비교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자꾸 다른 말로 돌리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데이터에 대해서 뭐 비난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측정하는 기계를 다룬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가 없으시죠.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시에 대한 하시면 실적이나 뭐 제 방식이 문제 제기할 만한 요인은 근데 없는 거죠. 저한테는 자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증해달라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생물학과 졸업했고요. 저도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우수하게 사이언스 하시잖아요. 실험을 할 때 컨디션이라든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무척 중요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 제 실험이 문제가 있는지를 자문받는다 생각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 대전 여기 추천에서 나온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저감이 필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돼서 좋지 않을까. 그게 되려면 제 방법이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제 방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저는 저기 가정약권자인데요.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주영수 교수님 얘기하신 거하고 김문현 선생님 얘기하신 게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 그 교육청 간담회 때 선생님 김명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춘천의 방사능 수치 400 이렇게 나와도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춘천 방사능 생활 감시단하고 얘기하기를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학교의 모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시고 나서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저희 춘천 시민들 그리고 학부형들 아까 제가 학부형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선형 방사능이 백혈병 발생률 아까 주영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발생률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 자료들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선량에서 보면 영향이 있다 없다 아직도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결함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식습관, 다른 공기오염 뭐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얘기는 안 써요.
그다음에 그 400, 그 선생님 어떤 학교, 원문이 학교에 발표되려면요 그런 결합 요인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환자분하고 대조를 비교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연구들 저기서 보면요. 그다음에 저기 있고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게 뭐랄까 거기에 불합도가 굉장히 커요. 아니 지금 지금 불합도가 있죠. 선생님께서 지금 그다음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지각방에서는 낮출 거냐, 라돈을 낮출 거냐 보면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라돈이 사실은 더 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니 라돈을 예, 그다음에 제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추천의 생활공간에 있는 방사능 수치가 높은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왜 갑자기 라돈 얘기를 하시는 그것도 같은 자연방사선 생활공간의 개념이니까. 방사능 수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답변을 좀 해달라고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말씀-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 이전까지 선생님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들 다 파기했어요. 선생님은 단 한마디 예, 선생님 예, 예. 괜찮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어떻게 왜냐 400 나노 시버트 퍼 아워 이게 문제가 있냐 뭐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또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예, 400 나노 시버트가 괜찮다. 그리고 왜 괜찮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낮추려면 왜 낮춰야 되는가를 필요성도 봐야겠지만 낮출 때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위험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만약에 납으로 차폐하면 새로운 납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바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케미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00나노 시버트가 정말 위험하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 아직은 그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혹시 통계청에 아직도 지각방사선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백혈병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춘천 지역에도 백혈병 환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막 하면 또 김영재 저한테 또 막 공격할 수도 있고 최면술사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어저께 혹시 밤에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봤어요. 여기 춘천 지역에 안발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통계청에서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각방사선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이 얼마나 하면 평균보다도 0.02 나노 마이크로시버트에서 높은 데는 0.65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범위 중간 정도에 있는 수준이지 글쎄 이거 가지고 그때 굳이 이렇게 척해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론화도 사실 안 하셨고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이라 그냥 이렇게 현상적인 걸 얘기하신 듯 하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이 이제 가장 최근에 정리된 자료이고 9개 나라에서 코호트 연구라는 아주 좀 어찌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을 처음 연구 시작으로 10년 혹은 20년을 본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검토를 한 거냐면 골수, 뼈 속에 노출되는 방사선 영향이 얼마인지를 개인별 평가 결과를 갖고 있는 데이터, 사람을 갖고 관찰 연구를 한 건데 그렇게 한 연구 9개 연구들을 미국의 NCA가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 저선형 방사선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자 골수의 문제가 될 때 백혈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골수의 노출량에서 백혈병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그림 중에 하나, ALL이라고 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뭐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 저설량에서 좀 훨씬 높은 영향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이제 NCI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아까 제가 LNT 무용이라고 베어세븐 리포트에 얘기했던 것이 적어도 충분히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과잉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남연구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들의 결론이 이제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결론도 있었고 그런 결론에 유사하게 2006년도부터 적어도 이쪽 보건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쪽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핵계약 하는 일부 분들하고 방사선 종양하시는 분들 일부가 그거 암묵적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말고는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훨씬 보편적 이해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의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출 안 시키도록 합시다가 일반적인 커먼센스예요. 엑스레이 가급적 덜 찍읍시다가 커먼센스인 건데 우리는 그게 문제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 핵발전소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거가 자꾸 의도적으로 뭔가 보건학적 이슈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거는 직선적 경향이 있는 게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보건학에서.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조금만 가지만 조금 보충을 하고 예, 예. 싶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신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자연 방사능 중에서 라돈을 줄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돈 침대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라돈 침대의 내용은 지금 아까 나왔었던 자연 먼저 다 하셨는데 네. 자연 방사선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침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는 앞서서 라돈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정책이나 이쪽에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인체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라돈을 먼저 줄여야겠구나라고 판단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라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얘기는 자꾸 섞여갖고 라돈 얘기 나왔다, 이 얘기 나왔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각 감마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좀 중앙부처 내지는 킨스에 계시니까 그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저는 이후의 정책 전환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 그것과 다른 얘기들이 자꾸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고 오히려 더 지금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오늘 워낙 이 자리가 뭐 4년 만에 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되기까지 좀 너무 이 자리가 너무 늦게 마련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많은 좀 공격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답답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들과 좀 여러 두루뭉실한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